안녕하세요. 레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초음파 두 번째 시간으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브의 구조입니다. 자, 프로브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후면 흡음층. 자, 뒤로 전달되는 초음파를 흡수하기 위한 흡음층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앞전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앞전 결정체입니다. 초음파를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탐조차의 구조에 대해서는 실기 문제에서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 간혹 필기에서도 나옵니다. 반사의 코는 흰색과 회색과 검정색으로 나타나는데, 자, 흰색 음영은 이런 체내에 있는 가스 또는 고체, 주로 뼈나 결석이겠죠. 예. 그래서 이게 하이에코로 보입니다. 하얗게 보인다는 소리죠. 반사가 크기 때문에 이런 뼈 같은 부분은 하얗게 보입니다. 두 번째, 니버 같은 이런 실제 장기들은 그냥 회색주로 보이는 거죠. 에코가 낮습니다. 세 번째, 에코프리한 이런 낭성 조직, 쓸개나 방광 같은 경우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게 검정 음영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반사음의 강도는 이 반사음의 강도로 다른 장기와 비교해서 어떤 진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동부 같은 경우는 가장 반사음이 크고, 그 다음에 췌장, 이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니버, 그 다음에 지라인, 비장, 그 다음에 신실질. 신실질은 약간 그 콩팥에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보이죠. 이런 물 같은 방광이나 쓸개 조직들은 니버 에코가 없습니다. 에코 프리하게 보이죠. 하지만 이 뼈 같은 부위들은 니버 에코가 하얗게 보입니다. 반사가 크다는 거죠. 예, 또 산란도 당연히 크겠죠. 테두리를 보면 마진이 나가죠. 액체 형태는 샤프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체 같은 경우는 표합니다. 그 다음에 후방 음영이 나오죠. 액체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후방 음영이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반대로 고체 같은 경우는 반사시키기 때문에 후방 음영이 어둡게 보입니다. 즉, 음파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만 잘 알고 계셔도 실기에서 영상을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초음파의 종류는 이 펄스파와 연속파인데, 펄스파는 이 밝기로 보는 B 모드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속주로 끊기는 거죠. 하지만 연속파는 혈관이나 심장 판막 검사할 때 연속적으로 나가는 도플러 모드이기 때문에 연속파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흡수에서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은 짧아지고,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엑스레이와 반대로 투과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흡수가 많아지겠죠. 하지만 주파수가 낮다는 것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흡수가 적어지겠죠. 반대로 주파수가 높은 부분은 흡수가 많아진 대신 해상력이 증가되고, 주파수가 낮은 부분은 투과력이 크면서 흡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해상력은 떨어집니다. 자, 반사 같은 경우는 이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두 조직 간의 음향 저항의 차이가 큰 것은 이렇게 니버와 다이아프람, 두 조직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또 이런 슬개처럼 음향 저항 차이가 없는 경우는 반사도 거의 없습니다. 굴절은 사방향으로 입사될 때 전파 속도가 바뀌는 것이죠. 예. 이게 굴절이 일어날 때
전파 속도, 입사파와 투과파의 전파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굴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산란에서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투과력이 약해지고 흡수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산란 강도가 높아져서 더 균질해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태아의 허파, 즉 공기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허파에서는 산란이 많아서 감보다는 밝게 보입니다. 자, 음의 감세. 자, 이 음파가 매질을 통과할 때 진폭과 강도의 감약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음의 흡수, 산란, 반사 현상에 의해 일어난다는데, 흡수가 많다 보면 당연히 감약이 많이 되는 거고, 산란도 마찬가지 많이 되면 감약도 많이 되는 거고, 반사도 마찬가지죠. 예, 이처럼 한 가지 음의 흡수만 잘 이해하시면 감약이나 산란이나 반사에 대한 이해도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산란에 마찬가지, 반사도 마찬가지죠. 이 감세 단위는 데시벨로 표시합니다. 자, 감세 개수는 센티미터당 몇 데시벨이냐, 이 감세 단위라고 하죠. 그래서 감세 개수는 주파수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비례합니다. 자, 이 부분은 필기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주파수에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주파수가 높을수록 감세 개수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투과력이 약하기 때문이겠죠. 연부 조직에서 감세 개수는 주파수와 같답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화 시킨 게 이 부분입니다. 자, 투과 심도는 원래의 강도를 50%로 감압시키는 심도인데 50%로 소실되는 거리라고 하죠. 반대로 반감 두께는 음의 강도가 50% 소실되는 두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파수가 증가하면 투과력이 약하기 때문에 음의 감세가 많아지고 반감 두께와 투과 심도는 낮아진다겠죠. 그래서 흡수는 주파수에 비례하고 투과 심도는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자, 음향 저항은 임피던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의 차가 클수록 반사율은 당연히 증가되겠죠. 이 반사율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의 화질은 나쁘겠죠. 자, 반사와 굴절. 자, 반사 개수는 두 개의 매질이 음파에 대한 저항이 다를 경우에 그 경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직 입사하는 경우에 반사파의 강도는 두 매질의 임피던스 차에 의해서 좌우되고, 두 매질의 임피던스가 같으면 반사파는 없고 투과파, 입사파의 강도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토탈 리플렉션 전반사입니다. 임피던스 차가 클 때 초음파가 전부 반사되는 것을 전반사를 합니다. 이때 전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접촉 매질 사용하죠. 우리 프로브와 피사체가 있다고 하면 이 사이에 공기층이 있죠. 이 임피던스 차이로 초음파가 전부 반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이에 바르는 게 있죠. 우리 말은 젤이죠. 젤. 젤을 바름으로써 탐촉자 프로브와 피사체의 공기층을 없애서 이 전반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입사에는 주파수의 변화는 없으나 이 파장과 진행 방향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반사 또는 굴절 현상이 일어나면서 반사각과 입사각이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굴절은 음이 사방향으로 입사될 때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음의 진행 방향이 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스네스 법칙이라고 하죠. 사입사 시 반사와 굴절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 굴절각 90도를 우리는 임계각이라 합니다. 이때는 굴절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이 매질로
2가 되는 음이 없겠죠. 자, 그라이징 현상이 나는데 제2 매질의 음속이 제1 매질의 음속보다 아주 큰 경우에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굴절각이 90도일 때 임계각이라고 하고, 임계각보다 큰 경우에는 투과음은 모두 반사되고, 주로 리버와 페트 사이 또는 벳셀이나 덕트나 시스트 검사에서 주로 나타나는 게 이런 그라이징 현상입니다. 자, 먼저 거리 분해능을 보게 되면, 거리 분해능은 음속의 진행 방향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작은 물체를 구별하는 능력, 이 두 개의 작은 물체를 구별하는 능력을 분해능이라고 하죠. 예. 근데 여기는 이 진행 방향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작은 물체입니다. 그래서 거리 분해능 또는 축방향 분해능 또는 심도 분해능이 합니다. 이 계산 방법은 공간 펄스 길이를 짧게 하거나 주파수를 크게 하거나 펄스 중에 사이클 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측방 분해능이 있습니다. 이번엔 직각으로 있는 겁니다. 직각으로. 이 직각으로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측방 분해능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음속 직경을 작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방위 분해능이 있습니다. 음파의 진행 방향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 계산 방법은 음속의 두께를 얇게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 거리 분해능과 측방 분해능과 이 방위 분해능은 영상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아니면 실기에서도 또는 필기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거리 분해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작은 물체를 구별하는 능력인데, 음속의 진행 방향에 있다 또는 직각으로 있는 것은 측방 분해능이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초음파 물리의 두 번째 시간으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셔서 어떤 필기나 실기에서 문제풀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과 기쁨이 가득 차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